회로 블록이나 시스템 그리고 기기 간의 인터페이스용으로 사용하는 버퍼의 정의와 용도, 버퍼의 주요 특성, 최대 전력 전달과 최대 전압 전달, 버퍼의 종류,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회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완충기란 뜻인데 회로에서 완충기 즉 버퍼가 왜 필요할까요? 모든 전기 전자제품은 여러 기능 블록이 서로 연결, 결합되어 하나의 제품을 이루고 이들 제품끼리도 유무선으로 연결, 결합되어 최종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로에서 각각의 기능 블록, 즉 A블록과 B블록이 연결되고 다음은 B블록이 C블록과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블록들을 회로적으로 직결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신호 감쇄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신호를 보내주는 블록의 출력단과 그 신호를 받는 블록의 입력단 임피던스가 조건에 맞지 않아 생기는 현상으로 여기서의 임피던스 매칭 조건이란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아니라 최대 전압 전달 조건이 맞지 않아 생기는 것입니다. 즉 회로 블록 간 인터페이스는 스피커 앰프나 RF 앰프처럼 최대 전력 관점이 아니라 전압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내는 측의 출력 임피던스가 100옴이고 받는 쪽의 입력 임피던스가 100옴이라면 신호는 반으로 줄게 되겠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내는 쪽의 출력 임피던스를 낮추고 받는 쪽의 입력 임피던스를 높이면 약간의 신호 감쇄는 있겠지만 거의 99% 이상의 신호가 감쇄 없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내는 쪽의 출력 임피던스가 매우 낮고 받는 쪽의 임피던스가 매우 높다면 이종 블록 간의 인터페이스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 각 기능 블록, 예를 들면 A, B, C 블록은 각각의 기능에 충실할 뿐이지 입출력 임피던스는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인터페이스 조건에 맞게 입력 임피던스가 높고 출력 임피던스가 낮지 않으므로 각 블록 연결 중간에 버퍼를 배치하여 이종 블록 간 인터페이스에 의한 신호 감쇄나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A, B, C 각 블록 간의 버퍼가 개입된 회로는 보내는 쪽 신호가 받는 쪽에 온전히 100% 감쇄 없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앞서 회로 블록 간의 인터페이스에서 버퍼를 적용하는 전압 매칭 조건과 더불어 두 번째 버퍼를 적용해야 하는 다중부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소스 블록 S에서 A, B, C 이렇게 여러 개의 부하가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 전달 신호의 감쇄나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왜 생길까요? 소스 측에서 내어주는 신호 출력 전류는 10mA인데 A, B, C 각 블록이 각각 5mA의 입력 전류가 필요하다면 5mA가 부족하므로 그 부족분만큼 신호 감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류 증폭기인 버퍼를 소스 측 출력 측에 배치하여 충분한 전류를 A, B, C 각각의 블록에 보내주면 신호 감쇄나 왜곡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버퍼니까 전압적으로는 이득이 일이므로 파형 변동은 없겠죠. 제품과 제품 혹은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케이블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버퍼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A와 시스템 B가 케이블로 연결되는데 케이블이란 게 여러 메이커에서 공급되다 보니 케이블 저항이나 임피던스가 큰 저품질 특성으로 인해 보내는 신호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시스템 B 쪽으로 온전한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케이블이 길다고 하는 것은 외부 방해 요소에 영향받기 쉬운 환경이므로 케이블을 매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호 감쇄나 외부 노이즈에 의한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A 쪽의 출력 측에 버퍼를 배치 구성하고 동시에 시스템 B의 입력 측에 버퍼를 배치하여 케이블에 다소 큰 전류를 보내면 아무래도 적은 전류로 신호를 보내는 케이스보다 외부 노이즈 인입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A 측의 출력 임피던스가 매우 낮고 시스템 B 측의 임피던스가 매우 높으므로 전압파형 조건에서도 신호 감쇄나 왜곡이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과 시스템, 제품과 제품 간 케이블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경우는 보내는 측 A의 출력단에 버퍼를 설계 적용하고 받는 쪽의 입력 측 B에도 버퍼를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 세 가지 버퍼 적용의 필요성에서 보았듯이 서로 다른 회로 블록이나 시스템 그리고 제품 간 인터페이스에는 버퍼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버퍼가 가져야 할 특성은 신호 파형의 변화가 없어야 하므로 전압 이득은 유니트 게인, 즉 1이 되어야 하고 전류 이득은 크여야 합니다. 즉 전류 증폭기인 셈이죠.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가 높고 출력 임피던스가 낮습니다. 아날로그 버퍼에서는 주파수 대역도 고려 대상인데요. 앞서 요건들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주파수 대역이 충분하지 않으면 와이드 대역의 비디오 신호 같은 류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커버 주파수 대역이 넓어야 합니다. 디지털 버퍼인 경우는 응답 특성이 고속이어야 합니다. 저속 특성의 버퍼는 전달 대상 디지털 신호의 라이징과 폴링 시간을 늘어뜨려 신호 처리 속도가 느려져 전체 시스템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기나 시스템 간 신호를 보내고 받는 구조에서 매칭 조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고받는 신호가 전력 즉 파워 관점이냐 전압 관점이냐에 따라 매칭 조건은 달라집니다. 오디오 앰프와 스피커의 경우 앰프의 출력 파워가 스피커에 최대로 전달되려면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가 스피커의 입력 임피던스와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하죠. 즉 스피커의 입력 임피던스가 8옴이면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는 8옴이어야 100% 충분한 파워가 스피커에 전달되어 빵빵하게 울리겠죠.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RF 앰프와 안테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안테나가 50옴짜리이면 RF 앰프 출력 임피던스가 50옴이 되어야 안테나에서 최대의 RF 에너지가 방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전압 전달 조건은 무엇일까요? DVD 플레이어에서 오디오 출력이 TV의 AV 입력 단자에 연결될 때는 오디오 신호를 보내는 쪽의 오디오 신호가 온전히 TV 쪽 오디오 입력 쪽에 전달되어야 하죠. 이 경우는 전력 관점이 아니라 전압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DVD 플레이어에서 오디오 출력 파형이 100% 온전하게 TV로 전달되려면 DVD 측 출력 임피던스는 낮을수록 좋고 TV 측 입력 임피던스는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DVD 오디오 출력 임피던스가 100옴이고 TV 측 입력 임피던스가 100kΩ이라면 전압 드롭이 거의 없을 테니까 온전히 오디오 신호가 잘 전달되겠죠. 이렇게 최대 전압 전달 조건이라는 것은 보내는 측의 출력 임피던스가 낮고 받는 쪽의 임피던스가 높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최대 전압 전달 조건은 사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로 회로 블록 간, 시스템 간, 그리고 기기 간 연결 시 스피커나 안테나와 같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최대 전압 전달 조건으로 검토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즉 회로 블록 간, 시스템 간, 그리고 기기 간 연결 시 설계 조건상 최대 전압 전달 조건을 맞추기 힘들 때 바로 이러한 버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버퍼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에는 NPN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타입과 OP앰프를 이용한 타입이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전압이득은 1이며 전류이득이 큽니다. 트랜지스터 방식이 회로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전압이득이 약간 감소하지만 실 어플리케이션에는 문제 없습니다. 디지털 방식에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주로 사용하며 이네이블 단자가 로우인 경우 버퍼 작용을 하는 액티브 로우 타입과 이네이블 단자가 하이인 경우 버퍼 작용을 하는 액티브 하이 타입이 있으며 버퍼 혹은 라인 드라이버라고도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 중의 하나인 NPN 트랜지스터 방식 버퍼 회로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우측 파형에서 보듯이 입력과 출력단의 파형이 거의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의할 것은 버퍼란 게 직류 성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호 성분만 전달하는 용도이므로 회로 입 출력 측에 직류 성분은 제거하고 신호 성분만 통과시키는 커플링 커패시터를 배치 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 마이크로패럿 이상급을 사용합니다. OP앰프 방식도 아날로그 방식 중의 하나로 회로가 매우 단순하죠. OP앰프의 플러스 측으로 신호를 입력하고 OP앰프의 마이너스 측은 출력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우측의 파형에서 보듯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100% 동일한 파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수 마이크로패럿 이상의 커플링 커패시터를 입 출력 측에 배치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직류 레벨이 동일하다면 필요 없습니다만. 디지털 방식 버퍼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게이트로부터 U1, U2, U3 3개의 게이트로 신호를 보낼 경우 다중 부하 조건이므로 경우에 따라 신호 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4125나 74244 계열의 디지털 버퍼를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측의 시뮬레이션 파형을 보면 아날로그 파형처럼 전압 파형이 아니고 0과 1의 로직 파형으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 디지털 회로이므로 디지털 로직 파형으로 출력되는 것입니다.